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뜰입니다. 로렌스 J. 브라운 씨가 쓴 상호주관적 가정과 무의식이라는 그 책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9장은 이제 내담자가 꿈에 나오는 그 역전이 꿈에 대해서 그 설명이 나오지요. 거기에 대해서 두 명의 그 환자 사례가 나오면서 역전이 꿈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분석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자신의 임상 사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글을 썼다면, 이제 이 장에서는 논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 역전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저자는 다른 역전이 꿈들과 마찬가지로 이 역전이 꿈도 다중적인 수준들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얕은 차원에서 볼 수 있고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제 저자가 마이어스라는 그 분석가의 글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마이어스가 환자에 대한 꿈은 분석가의 자기 분석을 통해 해독될 수 있는 역전이 구석의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강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꿈이 왜 나오느냐? 그건 바로 역전이 구속 상태에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석가가 제대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내담자의 어떤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 뭔가 이게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 역전이 느낀 거를, 역전이 꿈에 올라오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분석하지 못하고 답답한 면들, 정체되어져 있다는 것, 분석가를 이렇게 구속하고 묶어버리는 것들, 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그 경험이 올라올 때 이 꿈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역전이 구속 상태에서 이 꿈들이 올라오는데, 요때는 이 분석가가 자기 분석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 대한 꿈, 그 환자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어떤 부분하고 나의 어떤 해결되지 못한 부분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구속 상태가 들어오면, 역전이가 정체된 상태가 들어오면 자기 분석을 해라는 겁니다. 분석가가 자기 분석을 하면서 이걸 해독해내라는 겁니다. 이 바인드 구속하는 거, 이거를 정체된 것들을 해독해내고 풀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내가 보면, 여기를 해석하고 풀어내면 당연히 환자와의 관계, 환자의 정체된 부분들, 상담이 진행되고 분석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정체된 부분들, 해결되지 못하는 답보 상태에 있는 요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분석, 꿈의 분석 첫 번째 의미는 이 구속된, 정체된 상태를 이렇게 분석가가 본인이 자기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내야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상담이 이 공모된 상태에서, 정체된 상태에서 더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거 풀어내라. 너 안에 있는 분석가 안에 있는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들여다봐라. 자기 분석해라 하는 이런 신호로 이렇게 우리가 역전이 꿈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분도 이제 자기 자신의 임상 사례를 통해서 미세스 D에 대한 꿈, 이 여자분의 불안, 아들에 대한 불안을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거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분석가 자체가 이 여자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안했고, 이 불안을 내담자가 읽었었지요. 그래가지고 이 자신의 불안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을 해석해 나가니까, 자기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수련 분석 다 했을 때 그 분리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그런 불안이 있었던 그 경험들을 분석하면서 이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불안해야 한다는 거를 이 사람이 읽고 자기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그분의 가지고 있는 자기 분석가를 향한 그 여자분의 불안을 잘 다루어주면서 분석이 이제 해결되어져 나가는 과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어떤 역전이 구속 상태가 오면, 꿈이 오면 역전이 구속 상태를 말해주는데, 그거는 분석가 당신이 먼저 자기 분석을 해라. 그래서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거를 해결할 때 이게 정체된 상태가 이렇게 해결되어져 나갈 수 있다. 해독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역전이 꿈이 의미를 하는 거는, 두 번째는요,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세 번째 거는 좀 더 깊은 차원에서의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이라면, 요건 좀 더 제가 볼 때, 구별해서 볼 때는 좀 더 그보다는 좀 더 깊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의 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내담자들은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강렬한 정서를 이렇게 분석가한테 던지죠.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던지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분석가가 받으면 이걸 이제 내담자는 할 수 없었던 상징화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분석가는 이 꿈을 이 역전이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오는 이 꿈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석을 해야 되죠. 동의시를 통해서 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을 분석가가 정신적으로 소화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이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무의식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환자가 경험할 수 없었던 것, 상징할 수 없었던 것을 이게 분석가한테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던지면 이 꿈꾸는 과정을 통해서 분석가가 환자가 할 수 없었던 것, 그 무의식적으로 의사소통된 것을 분석가는 정신적으로 소화를 하고 상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역전이 꿈이 일단 여기서도 자기 분석이 필요하죠. 자기 분석을 통해서 이해되면 환자의 전이를 수용하는 것. 그동안에는 조금 더 뭔가 정지 상태에 있었죠. 이 수용하는 것에 대한 분석가 자신의 어떤 저항을 좀 더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간에 이렇게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 환자의 전의를 받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가가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분석가 자신이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이 투사적 동일시된 이 꿈을 통해서 자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이 전의로 깊이 들어가서 전의를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 방해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알 수가 있다고 분석가가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스터 A에 대한 꿈에서 나온 거지요.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경쟁과 라이벌 관계에다가 오이디푸스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뭔가 아닌데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꿈을 분석해서 보니까 부정적 전이 아버지에 대한 갈망, 그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 여기로 들어가는 거를 분석가 자신도 이제 이게 저항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제 분석가 자신이 여기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니까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 친밀함에 대한 부정적 전이가 올라오는 거에 대한 전이를 이제 마음껏 수용하면서 풀어내면서 이 사람을 잘 분석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이 환자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우리한테 무의식적으로 던지면서 이 속에서 이 역전이 꿈 안에서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정체된 전이 이것이 다시 한번 더 활발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역전이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자기 분석가가 역전이 꿈이 올라올 때는 자기 분석으로 들어가는 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역전이 꿈의 또 다른 차원이 또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꿈의 기원은 정서적 경험이면서 정서적 경험은 꿈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어진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환자가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분석가의 수신하는 무의식을 향해서 분석가를 향해서 자신의 처리되지 않은 정서적 경험을 전송한다고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가가 자신 안에서 피분석자의 이런 변형되지 않는 이전의 정서적 경험을 나타내는 상징을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 꿈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들어왔으면 분석가 안에 들어왔으면 이 피분석자의 그런 내담자의 변형되지 않는 어떤 그 언어화되지 않는 그 날 것의 그런 정서적 경험을 이거를 상징으로 바꿔줘야 되죠. 상징으로 바꿔줘야죠. 이게 이제 이거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분석을 꿈꾸는 분석가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비연이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분석가는 낮 동안에 환자하고 이렇게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분석 경험을 하는데 그때 그 잔흔들이 이제 꿈속에서 처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 모래알을 진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조개에서 많은 분비물들이 나와서 이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이 낮 동안에 어떤 잔여물이 이 분석가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꿈을 통해서 이제 이걸 재료를 통해서 분석가가 꿈을 꾸는데, 자, 이 꿈이 굉장히 강렬한 꿈이지요. 이렇게 분석가한테서 이렇게 정서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데, 자, 이 꿈을 통해서 분석가는 이 피분석자가 할 수 없었던 거, 그거를 이게 이제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데, 이 분석가의 낮 동안의 잔여물은, 자, 이
내담자를 아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석가에 의해서 내담자를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분석가의 관심에 의해서 이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 깊은 나의 이 고통, 이 알지 못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좀 저 사람이 좀 알아주고 내가 저 사람 안에 존재하고 싶다는 이런 무의식적인 소망이 올라오죠. 이런 소망이 이제 그 깊은 이런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의 결과로 이렇게 꿈속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좀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역사는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겠지요. 자, 이 낮 동안의 이런 경험들, 오랜 시간의 분석의 경험을 통해서 라포도 친밀감도 깊이 이렇게 쌓여져 갔다며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고통들, 내 안에 그 언어화되지 않은 그 무종형의 덩어리들, 이것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정서적 경험들을 분석가 당신이 좀 소화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상징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의 이 고통에 대해서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상징화 시켜주세요. 변형시켜주세요. 하는 이 내담자들의 깊은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것보다는 좀 더 깊은 마음이 이 속에서 담겨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분석가는 자기 마음 안에 비분석가가 존재하도록 만들지요. 자, 이 내가 분석가 마음 안에 내가 존재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던져져서 분석가가 이제 그걸 소화해내고 낮 동안의 잔여물을 이렇게 막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역전이 꿈이 올라오면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내담자가 이 마음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분석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존재케 해주세요 하는 깊은 열망과 갈망이 담겨져서 이 꿈꾸기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보낸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나오는 꿈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담고 분석가 마음 안에서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래를 이렇게 잘 소화해내는 것처럼 이 낮 동안에 다가왔던 많은 자극들, 분석 시간에 다가왔던 자극들을 이 분석가의 마음 안에서 잘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상징화를 시켜주겠죠. 요게 바로 O 안에서의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가의 활동의 많은 부분이 K 안에서의 변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죠. 많은 경험들 우리 이론이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내담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K 안에서의 변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지나가면 역전이 꿈은 O가 되거나 O인 것과 관련된 O 안에서의 변형, 미지수, 실제 이런 것들, 진짜 무의식의 무종형의 덩어리들, 알 수 없는 것들, 상징화되지 않은 이런 것들, 환자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힘든 것들을 분석가가 받아서 이 정서적 경험을 내 안에서 소화시켜내는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정말로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걸 해석할 때는 자기 분석을 할 때 이게 환자의 것인지 내 것인지 좀 더 깊은 분석, 정밀한 분석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하긴 하지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역전이 꿈은 나의 분석가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요. 이게 잘 해독이 되어지면 우리 내담자를 더 깊이 알 수 있고 내담자의 고통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전이 꿈, 내담자가 나오는 꿈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O 안에서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깊은 수준에서의 무의식적인 의사소통, 환자가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를 견뎌줄 때는 이런 치료되는 깊은 나름대로 큰 보람도 있는 것이겠죠. 자, 이 역전이 꿈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다중적인 의미, 좀 더 얕다면 좀 더 깊은 차원의 그런 O 안에서의 변형까지 저자가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